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랬죠. 5월에는 성년의 날, 부부의 날도 있네요. 가정은 그 사회가 속한 가장 작은 단위이죠. 가정이 건강해야 여러분도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그 사회, 나아가서 나라도 건강한 것이겠죠. 공판이란 공소가 제기되어서 사건이 군사법원에 계속된 이후부터 그 소송 절차가 종료될까지의 모든 절차를 말합니다. 공판의 기본 원칙으로는 구두변론주의, 직접 심리주의, 공개주의가 있습니다. 구두변론주의란 군사법원이 당사자의 구두에 의해서 공격 방어를 근거로 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구두는 신는 구두가 아니죠. 말이죠. 말에 의해서 변론을 하고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직접 심리주의란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에 한해서 재판의 기초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개주의란 일반 국민에게 심판의 방청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판 절차는 재판장의 진술 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 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의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 절차 회부, 피고인 신문, 최종 변론 및 변론 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공판 기일에 있어서 심리 및 변론의 결과 군사법원은 피고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를 종국재판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재판의 종류에서 종국재판과 종국전 재판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나요? 종국재판에는 실체재판과 형식재판이 있습니다. 실체재판은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유죄와 무죄로 판결이 하는 것이죠. 이에 반하여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사건의 실체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재판, 그것이 형식재판입니다. 형식재판에는 관할 위반, 공소기각의 판결 및 결정, 면소의 판결 등이 있습니다. 재판이 통상의 불복 방법에 의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상태를 재판의 확정이라고 합니다. 재판이 확정이 되면 재판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상소는 미확정의 재판에 대해서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 신청 제도를 말합니다. 먼저 미확정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이라는 점에서 확정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인 재심이나 비상상고 신청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서 불복 신청을 하는 이의 신청과 해당 법원에 불복 신청을 하는
이의 신청과는 다른 것이죠. 상소제도는 원 판결의 잘못을 시정하여 불이익을 당한 당사자를 구제함과 동시에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소에는 항소, 상고, 항고가 있습니다. 용어가 비슷비슷해서 헷갈리죠.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한 상소입니다. 즉 보통 군사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고등 군사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항소입니다. 상고는 제2심 판결에 대한 상소입니다. 대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다만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 제기 없이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비약적 상고라고 합니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 문제를 심리 판단하는 법률심입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판결이 아닌 결정에 대한 상소를 항고라고 합니다. 상소의 목적은 당사자를 구제하고 법률 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1차적인 목적은 원심 판결에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를 구제하는 데 있는 것이죠. 2차적으로는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급 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법령 해석은 유사한 사건의 하급심의 판결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군인이나 일반인들도 대법원의 법령 해석을 쫓아서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죠. 상소권자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은 자, 물론 대리인이 포함입니다. 상소의 제기는 일정한 기간 내에 상소장을 원심 군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행합니다. 항소 및 상고는 7일 내에, 즉시 항고는 3일 내에 원심 군사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재판의 일부에 대해서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소를 제기하면 원심 판결이나 결정 등은 그 효력을 정지합니다. 재판의 집행이란 재판의 내용인 의사표시를 국가 권력에 의해서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 확정된 후에 집행함이 원칙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재판을 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군검사가 집행을 지휘합니다. 이제까지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을 마스터하였습니다. 군형법은 군사범죄의 요건과 그 법적 효과로서의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들을 말하고, 군사법원법은 군형사 사건의 소송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들을 말하죠. 군형법은 실체법이고
군사법은 절자법이라고 배웠지요. 이 두 개의 법 체계가 군사법 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군사행정법을 공부할 것입니다. 군사행정법을 공부하기 전에 헌법상 군사제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행정법은 헌법의 집행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국군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군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군대, 즉 무력 집단으로서의 육해공군 3군을 국군이라고 말하죠. 넓은 의미로는 예비군과 민방위대까지 포함합니다. 군인이라 하면 군의 구성원으로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국군의 범주에는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도 포함합니다. 국군은 대한민국의 군이고 구성원으로서는 군인과 군무원을 국군이라고 하는 것이죠. 군사제도는 헌법상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방위 체제입니다. 군사제도는 국방을 위한 물리적인 장치인 동시에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수단입니다. 국방을 위한 물리적인 장치이고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수단이 군사제도인 것이죠. 헌법 제5조에도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해서 국군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는 우리 국민 모두의 의무이고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사명을 갖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국가의 안전과 국토방위는 우리 국민 모두의 의무이고 국군은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사명을 갖는 것이죠. 한편 제74조에 헌법 74조에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서 국군 통수권과 국군 조직 및 편성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이라 하면 군정권과 군령권을 말합니다. 군정권은 국군을 편성, 조직, 병력을 취득, 유지, 관리하는 양병작용을 말하고 군령권은 군을 지휘, 명령, 통솔하는 용병작용을 말합니다. 이 밖에도 군사제도와 관련이 있는 헌법 조항으로는 군인의 배상 청구권을 제한한다든지 상위 전몰 군인 유가족의 우선적
근로권을 인정한다든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든지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규정한다든지 그 밖에 여러 규정이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7조와 39조를 한번 살펴보죠. 헌법 39조를 보면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 의무는 국민이 마땅히 해야 할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37조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 목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죠. 머리도 식힐 겸 잠시 소통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소통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불통을 풍자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최불암 시리즈가 있고 여러분 대화가 필요해 라는 개그 프로그램도 있죠. 사우정 시리즈도 있고요. 버스기사와 승객의 말싸움도 있어요. 어느 날 기사와 승객이 싸움을 하게 됐어요. 말싸움 끝에 승객이 평생 버스기사는 해먹고 살아라 라고 하니까 기사가 너는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라 라고 받아쳤죠. 승객이 화가 나서 다음에 내릴 테니까 차 세워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사가 다음 정류장을 그냥 통과해 버린 거예요. 왜 그냥 갔느냐 하고 욕을 섞어서 따지니까 기사가 뭐란 줄 알아요? 이 사람아 배를 눌러야지 차가 서지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러한 불통은 왜 일어날까요? 남의 얘기는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서로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 소통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얘기하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